네, 안녕하십니까. 트윈스볼 투나잇. 선두 KT와의 수원 3연전 정말 진이 빠지는 경기였는데 1승 1무 1패로 균형을 맞추고 이제 원정 7연전 중에 3차례가 끝났고요. 마산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오늘 경기 참 어려운 경기였어요. 일단은 앞선 결과들도 좋지 않았고 오늘 주심에 말 그대로 정말 비온 다음에 맑게 갠 하늘 같은 무지개 같은 스트라이크 존이 있었고 또 전체적으로 이 선수들의 타격도 조금 부진했고 위기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극복을 하고 이 KT 마무리 김재윤을 공략하면서 1대 0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기 바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또 맞대결이었습니다. 3연전의 마지막 경기였고요. 8월 19일 오늘 또 1대 0의 한 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임창규 선수와 소영준 선수의 선발 맞대결이었어요. 하지만 또 두 선수 모두 호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뒤에 가면은 LG가 불펜도 이제 송은범 선수도 없고 많이 지쳐 있는 만큼 하지만 KT는 두 경기를 치르면서 첫 번째 경기 극적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어제 경기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불펜에 힘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강철 감독이 소영준 선수를 빨리 내리고 필승조를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맞아 떨어진다면 LG 트윈스가 후반부에 경기를 좀 더 어렵게 풀어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임찬규 선수를 필두로 정우영 선수가 또 멀티 이닝 소화를 정말 잘해줬고 고우석 선수가 또 이 시리즈 1차전에 아픔을 극복을 하는 한 점 차의 세이브를 달성하면서 시즌 20세이브에 올랐고 서건창 선수, 김현 선수가 멀티 히트를 쳤고 9회 결승점을 또 두 선수가 합작을 하면서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짜릿한 한 점 차 승리였습니다.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찬규 선수가 올 시즌 첫 무실점 피칭을 했는데 승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거의 뭐 인생 투루란 이 문학 SSG전에도 홈런을 하나 허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실점을 했는데 오늘은 그 실점마저 없는 피칭을 했고 아예 뭐 경기 절반을 노히트로 시작을 했으니까 임창규 선수가 정말 대단한 피칭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스트라이크 볼의 비율 장정석 해설위원이 감탄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스트라이크를 구석구석 잘 찔러내면서 KT의 또 막강 타선을 상대로 했고 강백호 선수를 조용하게 만든 이 공들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4피치를 했는데요. 사실상 3피치라고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 포심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임창규 선수가 이제 패스트볼의 구속이 오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포심, 투심 두 종류의 직구 던지던 걸 포심으로 일단 일원화를 시켜서 최고 구속은 144km 그리고 평균 구속은 한 140대 초반 정도의 공이지만 저는 오히려 임창규 선수가 한 147 던질 때도 있었잖아요. 올 시즌에. 그거보다도 이 정도의 구속이 더 들어간다면 임창규 선수가 주무기로 커브와 체인지업을 잘 구사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피치 터널 이 투수가 이렇게 와인드업이나 뭐 셋 포지션 자세에서 공을 끌고 나와서 이 던집니다. 던져서 이제 공이 타자에게 가기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상당히 빠른 시간에 또 긴 구간을 지나가는데 이 구간에서 패스트볼, 체인지업, 커브가 구분이 안 된다면 사실상 타자들이 이게 직구인지 체인지업인지 커브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임창규 선수는 그걸 장점으로 하는 선수입니다. 상당히 이 과학적인 피칭을 하는 선수인데 임창규 선수의 포심 구속 그리고 커브, 체인지업의 어떤 비중이 상당히 오늘도 좋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포심 구속이 떨어져서 커터를 많이 던지진 않았지만 또 적재적소에 커터가 들어가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갈 때나 몸쪽에 빠른 볼로 오다가 변화를 주면서 컵페스트볼로 들어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슬라이더라고 기재를 했지만 그래서 요 공까지 합해지면서 오늘 뭐 거의 완벽한 피칭을 해줬던 임창규 선수고 이 땅볼 뜬공류도 아주 잘했고요. 탈삼진도 4개나 잡았고 4사고는 2개, 피안타 3개 모두 단타였습니다. 임창규 선수 이 후반기에는 국내 선발의 한 축을 좀 책임져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반기에 거의 뭐 활약이 없었다시피 했기 때문에 부상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이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임창규 선수가 6월 또 7월 조정 기간을 거쳐서 후반기에는 오늘 경기처럼 정말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고 다음엔 또 타격이 터져서 꼭 승리를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임창규 선수가 아마 다음 등판에는 하루 정도를 더 쉬고 혹은 그냥 로테이션을 지켜서 삼성전 홈 경기에 나올 텐데 그 경기에서도 좋은 피칭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우영 선수의 활약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7, 8회 두 차례 득점권 위기를 막은 정우영인데요. 두 이닝 모두 득점권 위기가 있었죠. 애초에 임창규 선수가 득점권 상황을 만들고 아마 힘이 좀 떨어졌을 때 교체를 했는데 정우영 선수가 대타 김태훈을 상대를 합니다. 좌타자죠. 하지만 3루수 쪽 땅볼 이 타구가 높게 바운드가 튀면서 라이트 쪽으로 타구가 들어갔어요. 이 조명에 들어갔는데 이상호 선수가 잘 또 처리를 해줬고 선행주자 처리를 잘 해줬고 이어진 2사 만루에서는 심우준 선수를 투수 땅볼로 처리를 하면서 7회를 마무리를 했고 8회에도 올라왔습니다. 정우영 선수는 본인이 인터뷰에서 말했죠. 본인은 멀티 이닝이 더 편하고 익숙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후반기에 멀티 이닝 두 차례를 나왔지만 투구수는 적었습니다. 오늘은 좀 많은 공을 던졌는데 정우영 선수가 참 씩씩하게 송은범 선수 없는 상황에서 위기를 좀 잘 막아주면서 멀티 이닝도 충분히 휴식이 보장이 된다면 뭐 본인이 선호를 하고 피로도도 안 느낀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이죠. 정우영은 어쨌든 리그에서 어마어마한 공을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8회에도 올라왔는데 8회 투아웃 1, 2루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투아웃 2루에서 이 호잉을 상대할 수 있었는데 역시 호잉에게 좋은 공을 안 주면서 1루를 채우고 배정대를 선택한 전략이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배정대 선수도 투수 땅볼로 사실 배정대가 경기 후반부나 클러치에는 무시할 수 없는 타자이기 때문에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이 투심 패스트볼이 잘 먹혀 들어가면서 투수 땅볼로 위기를 또 잘 막아냈던 정우영 선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과 3분의 2이닝 무실점에 9원승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요. 정우영 선수가 3경기 연속 멀티이닝입니다. 하지만 연투를 안 하고 있는 정우영 선수인 만큼 충분한 휴식이 이어져서 더 중요한 상황에 또 위기를 많이 막아주는 후반기 정우영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수가 결국 이겨냈습니다. 바로 고우석 선수인데요. 고우석 선수가 사실은 첫 경기, 시리즈 첫 경기에서 블론 세이브를 거두면서 저도 좀 아쉬웠고 많이 아쉬움을 표한 팬들이 있었는데 사실 블론 세이브는 데미지가 크고 임팩트가 커서 그렇지 결과적으로 마무리 중에 블론 세이브 안 하는 마무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승환 선수도 보세요. 올림픽 때 나와서 한 번 블론 세이브하고 한 번은 뭐 5실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도미니카 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단한 마무리들도 안 좋은 날에는 블론 세이브를 하고 실점을 하고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을 갖고 있다 해도 마리아노 리베라도 블론 세이브 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 이겨내야 더 좋은 마무리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블론 세이브를 한다면 마무리에 자격이 없는 거고 오늘처럼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뭐 1년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시즌에 블론 세이브 한 5번 정도까지 해도 괜찮다. 마무리 정도는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고우석 선수가 이번이 3번째 블론 세이브였어요. 지난 화요일 경기에서. 하지만 오늘 극복을 해냈습니다. 오늘은 더 이 악조건의 상황이었죠. 점수차도 좀 줄어들어 있었고 정우영 선수가 중심 타선을 다 막아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고우석 선수가 지난번 위기도 하위 타선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기세가 좋은 오윤석 그리고 후반기에 꽤 괜찮은 박경수를 연속 두 타자로 만나면서 조금 까다로웠습니다만 어쨌든 빠른 볼 위주로 오늘 13개의 공을 던졌는데 그 중에 하나 너클 커브 하나 빼고는 다 빠른 볼로 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 구속은 154km, 정광판 피셜로는 156km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빠른 볼로 타자들을 잘 잡아냈고 삼진도 2개나 곁들였습니다. 사실은 고우석 선수가 생각해보면은 후반기 첫 경기 득판이기도 했고 또 올림픽에 가서 일본전도 일본전이지만 도미니카전에 이 어떤 감독의 정신 나간 운영으로 2와 3분의 1이닝을 던졌어요. 본인이 올 시즌에는 정말 구단에서 관리를 해주면서 1이닝씩만 마무리를 최대한 하려고 또 3연투를 자제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었는데 올림픽에서 많은 공을 던지고 또 내려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피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어쨌든 또 약간 미신적인 발언일 수 있지만 아웃스란 게 있잖아요. 고우석 선수가 19세이브였던 만큼 또 첫 20세이브 도전 경기였기 때문에
그 경기에 좀 흔들리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고우석 선수 한번 무너지면은 다시 회복을 합니다. 올 시즌에는. 지난 블론 세이브 화요일에 했잖아요. 그 전에 두 번째 블론 세이브가 유령 태그 사건 때였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블론 세이브와 두 번째 블론 세이브 사이에 그동안 엄청난 세이브를 많이 올렸고, 지금 보시면은 20 세이브 중에 이 한 점차 세이브가 11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우석 선수에 대한 믿음을 좀 계속해서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어쩌다 한번 무너지는 날은 그냥 날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컨디션 좋은 마무리 투수들, 아롤디스 챔프먼도 결국에는 무너지는 날 있고, 오늘도 김재윤 선수 이 1점대 평균 자책점에 단 1패만 갖고 있는 이 KT의 마무리 투수인데 무너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처입니다. 타격에서 귀중한 한 점이 터졌습니다. 오늘 뭐 소영준 선수의 공이 낮게 잘 들어갔어요. 코너웍도 좋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이 좀 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몸쪽 공, 위에 하이볼, 로우볼, KT랑은 조금 다른 스트라이크 존. 오늘 주심은 윤상원 주심이었어요. 네, 그것도 좀 좋지 않았고, 타자들의 컨디션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잘 맞은 타구들이 뭐 직선타에 잡히고 호수비에 걸리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점수가 없었는데, 9회 선두 타자로 나온 이 서건창 선수의 활약이 좋았습니다. 마무리 김재윤을 상대로 5구에 이제 스플리터 포크볼을 타격을 했는데 우중간에 큼지막한 서건창다운 타격을 보여줬고요. 이 안타를 비롯해서 멀티히트를 좋은 타격감을 이어갔고, 또 김현수 선수가 2구에 포신 패스트볼이 들어오자 타격을 했는데, 이 이루수가 시프트 깊은 위치 잔디에서 수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땅볼로 굴러가는 타구를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전적 시타로 1타점을 만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현수한테 왜 시프트를 거는지 상대팀이 이해가 안 가요. 김현수 같은 타자는 뭐 시프트에 걸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김현수가 타석에 들어설 때 시프트를 쓴다? 그러면 안타를 그 빈 방향으로 쳐라 라고 하는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김현수는 어느 방향으로 타구를 보낼 수 있는 국내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번트도 잘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시프트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김현수 선수가 귀중한 적시타 하나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또 이 예비 FA 동기부여가 상당히 되는 FA 로이드라고 하죠. 네, 두 선수의 활약이 빛났던 타격에서 오늘의 경기였고, 오늘 이런 경기 이기면은 타격 살아날 수 있습니다. 창원 4연전도 또 이 중심 선수들을 바탕으로 안 살아난 선수들까지 좀 살아나서 좋은 시원시원한 타격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플레이어 임찬규 선수입니다. 6과 3분의 1이닝 무실점. 임찬규 선수가 상당히 중책을 맡았어요. 지금 투수 조장을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중고참으로서 후배들도 이끌어야 되고, 정찬원 선수가 하던 역할을 임찬규 선수가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임찬규 선수가 첫 등판 때도 그랬지만, 임찬규 선수가 나오는 날에는 거의 뭐 승리 확률이 70% 이상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은 오늘 후반기 임찬규 선수가 나오는 날에 팀이 승리를 거뒀고, 임찬규 선수가 정찬원 선수보다 낫다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부분은, 정찬원 선수는 등판 간격이 필요한 선수였습니다. 회복도 덜 되고, 어쨌든 중반에는 투구 폼을 읽혀서 상대 타자들에게 대량 실점을 하기도 했는데, 이 정찬원 선수가 일단은 키움으로 갔어요. 그래서 임찬규 선수가 주 2회 등판도 가능하게끔 국내 선발의 한 축을 맡아준다면, 켈리, 수아레즈와 함께 상위 선발에서 거의 뭐 승률이 높은 팀이 돼야 선두 싸움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후반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임찬규의 피칭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임찬규 선수가 전반기에 6월 22일에 또 본격적으로 복귀를 했는데, SSG전 너무 좋은 피칭이었죠. 문학이라는 또 작은 구장에서 구속도 147km까지 나오면서 좋은 피칭을 했는데, 이 경기부터 4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행진입니다. 그 다음 잠실 KT전, 또 후반기에 있었던 롯데전, 오늘 경기까지 4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행진, 6이닝 3자책점 이하로 모든 타자들을 잘 요리를 했고, 후반기 2경기 동안은 피홈런이 없고 4경기 연속 4탈삼진 이상 기록을 했습니다. 6월 22일 등판부터 25와 3분의 1이닝 동안 장타 허용이 없습니다. 그동안 맞은 안타들이
다 단타였고요. 2월 22일부터는. 그래서 임창규 선수가 볼에 힘이 붙은 효과도 있고 또 본인의 공이 좋으면 어떻게 던질지 아는 선수기 때문에 138km의 구속을 가지고도 10승을 했던 선수기 때문에 임창규 선수가 또 구속이 오른 만큼 계속해서 활약을 이어나갔으면 좋겠고, 오늘 조금 시겁한 순간은 이 황재균 선수가 커브볼을 타격을 해서 저는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좌익수 쪽에 잡히더라고요. 그 정도 미세한 타이밍을 뺏으면서 임창규가 피홈런을 억제하는 모습이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오늘 임창규 선수의 훌륭한 피칭이었습니다. 네, 넥스트 매치 이제 NC와의 금토일월 4연전, 원정 4연전이 있습니다. NC가 또 주전들이 많이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팀이 조금 분위기가 올라왔거든요. 이때 사분이 좀 줄여 밟아줬으면 좋겠고, 손주영과 웨스 파슨스의 맞대결입니다. 파슨스는 자가격리 여파로 LG전에 또 나오게 됐는데 이 파슨스를 공략을 잘해서 오늘의 승리 기세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손주영 선수도 후반기 첫 등판 때 1회 빼고는 괜찮았거든요. 내일도 1회만 잘 넘어간다면 좋은 결과 충분히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뒤에 이상경 선수도 받쳐주고 있으니까 편하게 던졌으면 좋겠고, NC가 금요일 홈경기 오후 7시에 플레이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잘 체크를 하셔서 30분 늦게 플레이볼 된다는 거 평일에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윈스볼 투나잇 오늘 KT와의 경기, 일단은 KT와의 3연전 끝났습니다. 참 어려운 상대였고 또 상대의 홈이기 때문에 왜 KT가 선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아직 많은 경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페넌트 레이스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승리를 계기로 계속해서 승수를 쌓아나가서 KT와의 다음 맞대결 때는 LG가 위에서 또 KT가 추격하는 입장에서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두 탈환 가능하게끔 또 주말 4연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트윈스볼 투나잇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LG 트윈스 야구가 있는 곳엔 언제나 트윈스볼 투나잇, 여러분 고맙습니다.